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오늘 도와줘요 진쌤의 주제는요, 바로 멘토링 학습법입니다. 멘토링 학습법은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바로 멘토링에 대한 학습법입니다.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학습법이 존재하잖아요. 특히 제 채널이 자기계발 학습법이다 보니까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했던 멘토링 학습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링 학습법은 말 그대로 멘토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워나가고 학습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멘토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링은 굳이 제가 구태여 설명할 필요 없을 만큼 많은 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멘토링은 멘토와 멘티가 존재한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멘토는 말 그대로 한국말로 따지자면 스승인 거죠, 스승. 반대로 멘티는 무엇일까요?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멘토링을 할 때 멘토와 멘티의 관계는 바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랑 마찬가지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과 학생,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많은 경험들과 이미 해보신 내역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개인 과외를 받고 하는 것들이 다 무엇이죠? 다 멘토링에 속합니다. 그래서 크게 봤었을 때 이 멘토링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미 우리 사회에 존재해 왔었고 여러분들도 이미 익숙하실 거예요. 그럼 이 멘토링이란 건 결국 이 스승, 멘토의 노하우나 기술 등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밑줄을 제가 그어놨어요. 노하우와 기술 등을 따라할 때 이 노하우나 기술은 결국 삶의 습관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멘토가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의 방식, 여러 가지 삶의 형태, 삶의 행위, 그 모든 습관들을 우리는 따라해 보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지, 어떤 기술을 갖고 있지는 우리가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면들을 따라해 봄으로 인해서 그 경험 속에서 이 멘토에 이런 노하우가 있었지, 이런 기술이 있었지를 직접 경험해 보는 것과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따라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따라한다는 것을 간단하게 우리 한자로 말하면 바로 모방입니다. 이 모방이란 우리가 거울처럼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있는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모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모방이란 건 바로 멘토링, 모델링, 벤치마킹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이미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링이란 건 무엇이냐면 말 맞다나 내 삶의 롤모델을 삼아서 그 사람의 방식과 행동, 이념, 사상, 다양한 것들을 내가 따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한국말로 따지자면 동경에 가깝죠. 내가 어떤 누군가를 동경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것이 바로 모델링이란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인생에 있어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 모방의 예시가 바로 무엇이냐? 벤치마킹입니다. 우리가 어떤 누군가가 사업적인 기술력과 능력들 또 효용성들을 많이 보여준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보고 보통 따라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복제품, 유사품들이 많은 것이고요. 어떤 것들이 하나 선두주자로 치고 올라가면 바로 유행이 타는 이유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것들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사업적인 성공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모방을 하고 그것들을 따라함으로 인해서 어떤 기업적인 성장 혹은 돈적으로 효율적인 가치를 생산해낼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들을 모방했었을 때 나에게 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벤치마킹들을 보통 하죠. 저 역시도 이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유튜버로서의 성공 일화나 혹은 그 사람들의 영상 같은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 사람들의 영상을 통해서 스스로 피드백을 하면서 어떤 점을 배울 게 없나? 어떤 점이 이 사람들을 성공으로 이끌까? 스스로 분석하고 생각해 보면서 제 유튜버도 슬슬 하나하나씩 개선시키고 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를 모델로 삼고 그 사람이 왜 성공한 인생인지, 왜 존경을 받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따라하는 것 자체가 바로 모방의 현실적인 예시고요. 그것이 거시적인 관점에 있어서 바로 멘토링에 속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이 멘토링 학습법이란 것은 우리가 어떤 누구를 멘토로서 정하고 내 삶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또 점점 더 그 성장 속에서 단단한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멘토링을 하는 것이고요. 스스로 그렇게 멘토링 학습법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에 멘토링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멘토링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멘토링의 기원은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바로 심리학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왜 심리학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우리가 심리학이란 건 인간의 여러 가지 심리적인 면들, 또 인간의 여러 가지 인생, 삶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분석하고 연구해낸 결과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인간들은 어떻게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고 어떻게 학습하고 성장해 나가는지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봤었을 때 바로 이 멘토링이란 것이 이 심리학적인 연구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리학적인 접근 중에서도 기초 심리학이라고 하는 발달관계 이론에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발달관계 이론은 뭐냐?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발달 단계 속에서 각각의 발달 단계마다 특성들이 존재하고 그 특성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교육적인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대가 달라질 때마다 전혀 다른 특성들이 생겨나가고 아이들이 성장해 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능력들이 발현되는데 이것들을 멘토링에서 학습을 할 때 여러 가지 참고하셔야 그래야 멘토링 학습을 완벽히 이해하시고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발달관계 이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바로 영유아기부터 유치기까지입니다. 이 영유아기부터 유치기까지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고작 우리가 지금은 기억이 안 나잖아요. 영유아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유치원을 내가 다녔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영유아기부터 유치기까지란 점이죠. 그렇다면 이 시기가 왜 인간에 있어서 중요하고 교육적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멘토링의 기원에 있듯이 바로 모방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한다는 것은요, 어른이 되고 난 이후에는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따라할 때마다 나의 생각, 나의 주관이 커져감에 따라서요, 우리가 이것들은 안 따라해야지, 저것들은 따라해야지, 흔히 말해서 사리분별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관이 생기다 보면요, 이것들은 따라하고 저것들은 따라하지 말아야지라는 취사 선택이 가능해지는데 우리가 어릴 때는 그런 사고방식 없이 모든 것을 따라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을 결정짓는 것을 어릴 때 배우게 되는데 이 부모의 행위야 부모의 사고관, 부모의 여러 가지 생활 패턴들을 우리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 시기에 따라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오랜 7살의 기간 동안 뇌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따라했던 습관들은요, 오랜 시간 동안 나의 내면의 무의식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인데 나중에 가서 부모님을 닮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를 스스로 보면 볼수록, 객관적으로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내가 이런 면에선 부모님을 많이 닮았네. 근데 이 닮았다는 것은 1, 2년 봐서 닮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성인이 된다고 가정했었을 때 20년이라는 세월을 보긴 보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 20년이라는 세월 중에서도 가장 임팩트 있었던 순간은요, 바로 이 영유아기부터 유치기까지입니다. 여기 영유아기 써져 있듯이 흔히 말해서 대략적으로 만 1살부터 유치기, 우리가 언제까지죠? 유치원에 있었을 시절까지, 흔히 말해서 초등학교 이전까지는 이 모방을 무조건적으로 부모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자연스럽게 어른으로 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학습을 하게 되고요. 점점 더 나의 주관이 생기고 부모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부모를 따라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땐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를 결정짓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멘토링이란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자유의지로 멘토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교육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부모님이 되신 분들도 있고 부모가 되기 직전이신 분들 혹은 자녀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를 분석하고 또 내가 교육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훈련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어린아이가 나를 따라하기 때문에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부모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나의 면들을 봤었을 때 어른이 된 내 자신이 뭔가 부족하고 뭔가 불편하고 어떤 거에 대해서 좀 단점이 많아 보인다 하셨을 때 본인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어릴 적에 부모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리학은 이 발달관계 이론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고 성장함에 따라서 우린 자연적으로 부모들을 모방하기 시작하고 이 모방이란 건 결국 우리가 아는 이 멘토링 학습법의 기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육 형태도 멘토링을 많이 따라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발달관계 이론에 따라서 각각의 시기마다 다른 유형의 형태를 띠고 있고 특히 이 시기에는 이 모방이란 것들을 굉장히 잘하고 이 모방이 인생에 있어서 전부인 학습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그 기간 동안 부모로서의 책임을 굉장히 다해야 된다. 부모로서 좋은 습관들을 물려줄 수 있고 좋은 가치관과 좋은 신념, 좋은 행동 습관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모로서의 스스로의 책임, 객관적인 본인이 어떤 하는 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의 것들을 신경 쓰셔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선 말씀드린 이 멘토링이 필요한 시점인데 마치 어릴 때와 같이 멘토링을 시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주의할 점은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써놨는데 이때 모방은 장단점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 어른들에서 멘토링은 결국 장단점의 구분 없이 모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과 또 나의 단점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분석하고 이성적인 사고 판단 아래에서 따라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멘토링의 기원을 보시면 인간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부모를 닮아감으로 인해서 이 멘토링 학습을 이미 하고 있었구나. 이것들이 인간의 본성이고 어찌 보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주도적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모방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방을 이용해서 내가 이후의 삶 동안에서도 정말 효율적이게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고 내가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변화 수단을 택했을 때는 바로 여러 가지 공부법, 자기개발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반드시 누군가를 따라하는 게 어찌 보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멘토링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이 다음에는 멘토링의 장단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멘토링의 장단점을 알아야 반드시 내가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부에서 멘토링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멘토링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링의 장점 3가지를 한번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 가장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학습법입니다. 왜 가장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일까요? 우리가 모방이란 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울이잖아요. 거울이란 건 굉장히 눈에 보이는 직관적인 감각입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 간다 하면 나도 앞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뒤로 간다 했었을 땐 같이 나도 뒤로 가면 되는 것 뿐이죠.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사고 방식, 사고 패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이는 그대로 단지 따라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가장 직관적이고 이해하기가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그 모든 것을 그냥 나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것들을 잘하고 어떤 것들을 못하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따라할지 먼저 분석하시고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그냥 그가 하는 그대로 그 멘토가 하는 그대로 내가 따라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성과가 좋고 효율적인 학습법에 해당합니다. 왜 성과가 좋을까요? 우리가 바로 이전에 멘토링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멘토링의 기원을 보시면 우리의 인간의 일생에 있어서 멘토링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학습법의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수단은 굉장히 효율적인 수단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부모를 닮아감으로 있어서 자연스럽게 어른으로서 성장하듯이 어른으로서 성장하다 보면 점점 부모만 닮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동경했던 어떤 위인도 닮을 수 있고 선생님을 닮을 수도 있고 지인들을 닮을 수도 있고 흔히 말해서 요즘에는 유튜브에 있는 어떤 누군가를 닮을 수 있죠. 그 사람을 닮으려고 하는 나의 마음가짐들이 점점 동기부여를 만들고 점점 나를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나의 그릇들은 커져가고 인격이 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익숙한 방법의 학습법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현실적이고 지속성이 좋은 학습법이란 것입니다. 왜 현실적이고 지속성이 좋을까요? 여러분들, 요즘 사회는 어떤 시대죠? 바로 4차 산업혁명 이후부터는 우린 디지털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터넷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순간부터요, 굉장히 쉽고 빠르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제 영상을 보시면서 공부하시거나 자기 개발을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도 제 영상이 옛날 같았으면은 강의를 듣고 직접 와야 되거나 시간과 돈, 또 어떤 환경들을 택해서 직접 저에게 오셔서 배움을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이 유튜브 혹은 인터넷 이런 정보화 시대 속에서 쉽고 빠르게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멘토링을 하기 위해서 멘토를 선정하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생활 방식을 보는 게 옛날에는 직접 그 사람의 면들을 보려고 시도하고 노력했어야 됐지만 지금은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을 투자하지 않고서도 쉽고 빠르게 정보들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활 패턴들을 정보로서 내가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 쉽다 보니까 가장 현실적입니다. 내가 어떤 시간과 돈과 여러 가지 상황의 제약 없이 바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멘토링 학습법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미 나와 있는 어떤 사람들을 카피하거나 혹은 저를 카피하거나 여러 가지 누군가를 선택하든 간에 그 사람을 모방하기에는 지금보다 더 좋은 상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지속성이 좋습니다. 여러분, 지속성이 좋을 때 제가 어떤 것들을 느끼냐면 제가 헬스를 가는데 헬스를 꾸준히 가려면 이 지속성이 좋기 위해선 가장 가까운 곳에 다녀야 되거든요. 왜 가까운 곳에 다녀야 되냐? 시도 때도 없이 집을 가면서 직접 그 헬스장 앞을 지나가면서 아 맞다 나 헬스 해야 되는데 아 맞다 나 운동해야 되는데 해야지만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조금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보니 동기부여가 조금 더 생기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현실적으로 효율이 좋고 능률이 좋아야 지속성도 오래 갈 수 있는 것이죠. 지속성이 뛰어나다는 것은요, 또 다른 장점을 불러일으키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 성장을 하면 그만큼 결과가 반드시 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건 공부를 하든 끊임없는 시간과 돈을 투자하다 보면 어느샌가 그 학습과 나만의 성장들이 끊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또 성과가 안 오르고 하다 보니까 동기부여도 줄어들고 나만의 성장이 어느샌가 정체되고 마련이죠. 그래서 반대로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랜 기간 지속할 수 있고 오랫동안 우리를 위해서 자기 개발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요, 나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학습법이란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멘토링의 장점이 있으면 항상 양면이 있죠. 바로 단점입니다. 이번에는 바로 멘토링의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링의 단점은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부터 알아보시죠. 첫 번째는 멘토를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멘토를 설정하는 게 어려울까요? 우리가 결국 멘토링이란 건 멘티는 나니까 단 한 명만 선택하면 되잖아요. 바로 자신의 멘토란 것이죠. 우리가 멘토를 선정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 멘토링의 성과를 결정짓고 결과물을 결정짓고 과정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중요한 요소를 막 고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연하기 마련입니다. 그저 흥미가 돋궈서 아, 나 이 사람 되고 싶어. 나 이 사람처럼 따라해봐야지.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학습법이기 마련이니까 조금 더 객관적이고 그 사람을 분석해가면서 선정해야 되는데 조금은 막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일까? 또 어떤 사람을 따라하는 게 옳은 것일까에 대한 막연한 생각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멘토링이란 것은 멘토를 선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후에 제가 멘토링 학습법에 대한 활용법과 사용법을 알려드릴 때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재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입니다. 왜 재능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재능이란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게 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효율적인 가치를 결정짓습니다. 우리가 주변만 보더라도 제가 노래를 좋아해서 맨날 노래를 예시를 듣는데 누군가의 가수를 따라하고 누군가의 창법을 따라하고 어떤 노래를 부를 때 우리가 노래에 대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쉽게 따라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다고 저 같은 노래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닌 그냥 일반인들은 그 노래를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르는 것을 본다고 해서 쉽게 따라할 수 없죠. 맨날 스스로를 자책하고 동기부여가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 재능의 영향을 많이 받는 멘토링이다 보니까요. 누군가 어찌 보면은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직접적으로 피드백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일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멘토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고민하셔야 되는 게 내가 어떤 부분에 재능이 없어서 성과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요.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는 학습법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누군가를 따라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요소, 그저 흥미가 가서 한번 해볼까? 이런 기준이 아니라요. 더욱더 나의 재능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고 또 나의 인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분야에서 멘토링 학습법을 실천해 보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본연의 개성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 개성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잖아요. 요새는 특히나 개성의 시대입니다. 본인의 자신만의 트렌디함을 가져야 되고 자신만의 개성들을 보여야만 이 사회 속에서 성공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개성은 누군가를 따라하다 보면 점점 나의 개성이 사라지고 그 사람의 개성이 주입되잖아요. 흔히 말하면 가스라이팅과 동일한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모방한다는 것은요. 장단이 있었을 때 이 본인만의 개성이 사라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제일 큰 단점입니다. 나만의 창의성, 나만의 개성, 나만의 재능, 나만 갖고 있었던 장점과 특색들이 사라지고 어느샌가 누군가를 따라하고 있는 내 자신만 발견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뒤에 사용법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나의 개성이 줄어들고 나의 개성이 침해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주의하셔야 될 단점에 속합니다. 그래서 멘토링 학습법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장단점을 잘 고려해 보셔서 나에게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혹은 누군가에게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또한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누군가 나를 보고 이 멘토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전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의 멘토로서 살아간다는 것도 굉장히 큰 축복이자 나의 책임이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의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이미 시작부터 내가 멘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더 인격을 크게 만들고 나의 인생의 행복과 주도적인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한 이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멘티로서 누군가를 멘토로 따라하고 그 사람들을 모방하면서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군가의 멘토로서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이라도 자기 개발하시고 스스로 동기부여하셔서 조금 더 나를 가치 있는 나를 형성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2부에는 본격적으로 이 멘토링 학습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링 학습법의 주의사항을 무엇이고 또 내가 멘토링 학습법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셔야 본인 삶에 현실적으로 실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만 1부는 마치고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